네,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조혜진입니다. 네, 지금 마지막 패널인데요. 앞에서 김도연, 김가원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박배철 생보협회 본부장님, 황현용 흥국화재 상무님 다 두 분 다 보험 산업을 대표하시는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 이제 발표를 하시다 보니까 방금 전에도 이제 블랙 컨슈머를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에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내용은 또 다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김소영 국장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블랙 컨슈머를 잡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또 발표 내용은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왠지 소비자를 대표하는 듯한 느낌으로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소비자 학회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위에서 TF 활동을 하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했던 금융 소비자 관련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그동안에 생각했던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실제로 제가 이제 이 내용으로 쓴 거를 보다 보면은 주로 이미 맨 마지막이다 보니까 아마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이제 금속 법률이 사실은 3월에 올 국회를 통과했고 이런 내용들은 이미 들으셨을 것 같아서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본격화될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을 하고자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 포용이라든지 사회적 금융 차원에서 적극적인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라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한 좀 맞춤형 개인 금융 서비스 산업의 확대 이런 쪽으로 사회적인 관심이 좀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금융 당국에서도 금융 소비자 보호의 어떤 관점을 사전적인 측면 또 사후적인 측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데 사전적인 측면에서는 금융 소비자 피해 예방으로 보통 얘기를 하고 사후적인 측면에서는 금융 소비자의 어떤 권익 보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두 가지 측면을 포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세션에서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처장님께서도 발표를 하신 것처럼 이제 좀 더 본격화돼서 이런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양 측면을 보다 더 강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아까 생보협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어떤 측면에서 보험 소비자 보호법이다라고 하시는 거는 이제 민원이 보험 산업에서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험 회사나 보험 상품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부담감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실질적으로 금소법이 이제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지난 작년에 DLF 사태 같은 이제 금융 투자 상품 위험 상품 판매에 있어서의 불안전 판매 이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실질적인 이제 실질적인 그런 방안이 사회적으로 이제 도출이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할 때 사전적인 사후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뿐만이 아니라 금융회사 모두가 금융상품의 어떤 기획이나 판매, 사후 관리에 이르는 금융상품 판매 전 과정을 프로세스화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상품 판매 시에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고 또 설명 의무 위반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시에 입증 책임이 금융회사에 전환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뭐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뭐 다양한 절차 방법 이런 것들을 강구할 것인데요. 예를 들면 뭐 체크리스트라든지 확인서라든지 다양한 뭐 설명 자료라든지 뭐 서명이라든지 녹취라든지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측면에서 하다 보면 나중에 사후 관리용으로 형식적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 회사의 책임 회피를 위한 그런 측면으로 사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대 판매 행위 규제에 대해서도 앞전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런 뭐 다양한 6대 판매 행위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판매자 관리 강화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판매자의 관리를 강화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이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실효성 있는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은 무엇일까라는 거를 고민을 하면 결국에는 KPI 그리고 인센티브 평가 항목의 금융소비자 보호라든지 아니면 상품 판매 후에 뭐 금융소비자 만족도 뭐 이런 것들이 지표로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개정된 그 올해에도 이제 반영된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 규준에 보면은 이런 KPI 평가 기준이 개선돼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보다 높은 비중으로 현장에서 현실화되고 이게 현실성 있는 비중으로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야만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대해서 판매하는 직원들의 어떤 유인책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직원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적합성 원칙에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어떤 특성, 예를 들면 연령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뭐 상품 계약 체결 시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금융 지식이나 금융 상품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적합한 상품을 상담 판매하도록 했죠. 그런데 그런 금융소비자의 특성을 어떻게 해서 판매할 때 그 즉시에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뭐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다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또 관련 부서나 아니면 정책 당국이나 관련된 회사나 여러 사람들이 고민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뭐 금융 지식이라든지 금융 거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위험 태도, 뭐 위험 수용 성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는 없지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금융 상품에 대한 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관여도, 뭐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관여도 이런 것들도 뭐 반영을 한다면 한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융소비자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융교육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융교육 협의회를 설치하고 뭐 그 금융위에서 금융교육 협의회를 설치하고 금융교육을 꼭 이제 현실 뭐 그 전국적으로 또 본격화해서 다 회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본격하게 학교 외 모든 곳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게끔 하고 있는데 그 금융교육뿐만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제 금융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회사 내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금융소비자 보호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한 금융 지식과 이해력 수준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과는 차별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단순한 금융교육
금융 지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금융 시장이나 금융 상품에 대한 뭐 이해나 그런 지식에 대한 평가, 측정 뭐 이런 것인데, 그게 아니라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를 통해서 이런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금융 소비자 보호의 시스템, 그리고 어떤 금융 소비자 보호 과정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금융업권의 민원의 많은 부분이 아직 보험 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보험회사의 어떤 금융 소비자 보호 업무가 고객 관리와 민원 처리 업무에 치중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6대 영업행위 규제를 잘 준수해서 뭐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세부 시행령을 준수하기 위한 뭐 근시안적인 대책이 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뭐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 위해서는 어떤 금융소비자 보호 책임자 CCO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CCO가 최고 의사 결정권자, 그룹에서의 그 회사에서의 그 책임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좀 객관적인 위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업무를 좀 담보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부서라든지 업무가 독립되고 격상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금융소비자 보호의 업무라든지 내용, 그리고 조직, 기능 이런 것에 대한 금융회사, 뭐 보험사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내부에서의 CEO, 뭐 직원들의 인식 개선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게 결국에 상품 판매의 단순한 사후 관리가 아니다. 그리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직원 스스로가 금융 소비자인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뢰 개선을 통해서 금융회사의 영업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첨언을 하자면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 측면에서도 어떤 책임감 있는 정보 탐색 행동, 그리고 구매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사의 전반적인 모든 프로세스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미국에 우리가 배상 책임 보험 시장이 굉장히 급격히 늘어난 것이 성면 아베스토스에 관련된 소비자의 집단 소송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제 세이프티라는 것이, 소비자의 안전이라는 것이 모든 프로세스에 다 이제 들어간 것을 우리가 사례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험회사의 많은 구조가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 감사하게 들었고요. 저희들이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플로우에서 질문 받기가 조금 어렵긴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말을 뱉어서 그래도 최소한 한 분이라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코멘트 하실 분 없습니까? 오늘 많이 오셨는데. 네, 저희들은 다 같이 한국인이죠. 네, 그런 거는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질문은 개별적으로 혹시 이분들한테, 우리 패널 분들 하시기로 하고요. 우리 혹시 김수현 국장님, 뭐 감독 당국에 질문이 있었는데 혹시 대답하실 내용이 있으면 1분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하실 거 특별히 없다고 하시는데, 네, 나중에 역시 뭐 다음 기회에 그저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러시면 마무리 발언을 우리 변혜연 실장님에게 넘겨서 오늘 전체적으로 패널들의 토론을 듣고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뭐 제가 한 발표에 대해서 뭐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거나 의견을 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거기
개별적으로 이제 답변은 하지 않고요. 그 제가 계속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반영을 할 거고요. 또 저는 또 연구자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보험 산업이 금소법 도입을 계기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도전이긴 하지만 체질을 개선해서 조금 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제가 할 일은 정보 제공 효과를 제고하는 그런 방안이나 아니면 판매자 관행 혁신을 위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그냥 연구하고 조사하고 다른 사례도 보고 이런 것들은 뭐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저희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또 중간중간에 또 학계나 업계에서 의견 자문을 들으면서 또 저희가 할 일을 하면서 또 이 제도가 잘 또 도입이 돼서 보험 산업 전체가 발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되어서 제가 올해 뭐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서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축구나 야구 경기 보험 산업처럼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분쟁까지는 아니지만 그죠? 다툼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어떤 계기로 그 분쟁이 굉장히 좀 줄어들었습니까? 비디오 판독이 들어온 이후로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비디오 판독이 들어온 이후로 적어도 중요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골이라든지 홈런이라든지 뭐 세이프 아웃이라든지 사실은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금 뭐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을 합니까? 여전히 볼 스트라이크에 대해서는 논쟁을 합니다. 볼 스트라이크는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비디오 판독기처럼 좀 더 분쟁을 없애고 소비자가 좀 더 동등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줄 거는 어느 같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모든 민원과 분쟁이 없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쟁은 자연 발생적입니다. 보험에서. 그죠? 그래서 분쟁이 자연 발생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이런 소비자 보호가 보험 산업의 핵심 역량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많은 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뒷단에서의 논의, 판매 이후에 어떻게 하는 논의에 중심이 두었지만 사실은 앞단에서의 논의, 상품 개발이나 심사 이쪽에서 시스템적으로 하지 못하면 과연 이 규제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좀 혁신적 산업 변화가 구조 변화가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잘하는 회사가 못하는 회사가 우리가 흔히 재무 건전성 때문에 구조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시스템을 컴플라이언스 할 수 없는 회사가 과연 앞으로 2030년에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패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